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의원이 단문으로 질의할 테니까 우리 장관께서 단문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현안으로 있던 것이 이제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 본인이 지금 단문 단답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배상 청구권 소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은 현재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데 점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답변 못한다는 얘기예요? 법률 소송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하고 소송한다는 거예요? 누가 소송하는 당자고 누가 소송을 얘기했어요? 무슨 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외교장관이 답변을 못한다면 그건 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소멸됐다 안 됐다 모른다 이거예요? 답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그 뜻대로입니다. 답변할 수 없다는 겁니까? 본인이 묻는 데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답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는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물은 거는 소멸됐느냐 안 됐느냐 묻는데 그 무슨 답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제 언급 안 하겠다 알겠어요. 네네.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지금 있는 일본군 네. 위안부 문제는 93년에 고노다마 이후로 강제 동원된 거로 일본 측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 들어서 흔들어가지고 결국은 15년 12월 28일 그 합의 내용에서 따라 보면은 강제 동원 안 된 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강제 동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12월 28일 합의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동안에 이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아베 총리 또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다는 것과 같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외통위에서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그런 계승하겠다는 약속을 발표를 한 것을 자료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시게 되면은 더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강제 동원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는 고노다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모집 이송 관리 과정에서 그런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동원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강제성이 있다고 다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알겠어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알겠어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여튼 그런 현재 소송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저희가 입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겠어요. 아까 예. 본의원이 질문하다가 예. 답변이 제대로 무진해서 다시 묻겠는데 기록물 보존법에 보면은 5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구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구 보존을 하도록 한 이유는 그건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보존하라는 것은 5년이고 지나고 난 뒤에는 폐기된다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12월 28일 문건에 대해서는 5년 보존기간 쪽에 넣어놨습니다. 잘한 거예요? 법률 위반 아니에요? 시행령 위반 아니에요? 통상적인 외교관행은 그런 재분류 기간 왜 구분해놨어요? 연구보존과 5년으로 구분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장관 얘기대로 하면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같아요. 5년이나 정부보존에 같다는 얘기가 돼요. 왜 5년으로 또는 연구보존으로 구분해놨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문건은 이 내용은 연구보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은 시행령 위반이 돼요.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보건데 본의원이 볼 때 장관께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5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아니 기술적인 5년과 연구보존을 구분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떤 보안 규정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실무자들이 다루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잘못했으면 잘못다고 인정해야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 그런 어떤 무슨 나중에 그걸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짧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취지를 여쭤보신다면은 그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장관도 임기가 끝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여기 와서 보면은 우리 의원에서 장관 답변하는 걸 보면은 벽어대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장수 장관의 처신 방법인지는 몰라도 참으로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정리하는 마당에서 잘못되면 잘못됐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의회가 맑아집니다. 최순실 사태, 유재경 그 대사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특검에서 다 밝혀놨는데 그런 경우는 장관이 그 참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조차도 그냥 변명으로 인간하고 그런 자세로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검 조사 결과가 이제 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외교부 차원에서 또 장관 차원에서 취할 조치가 있으면은 저희가 취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하시겠습니다만은 좀 더 그 결과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바보고 국회가 바보입니까?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은 유재경이 어떤 일을 했고 최순실이 어떤 일을 다 알잖아요. 자백했잖아요. 그쯤 되면은 장관께서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국민들에게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일이라는 게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절차의 문제 이게 상식의 문제지. 그래서 이제 다 이런 법률적인 측면에 있을 경우는 그런 법률적인 거를 저희가 도야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런 결과를 보시면서 예. 네. 인정할 줄 알 때 그때 제대로 된 방법이 나와요. 이 미얀마 대사, 베트남 대사, 그리고 코이카 이사장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세계가 똑같은 시점에 똑같다는 좀 다릅니다만은 시간은 비슷한 상황에서 모두 최순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ODA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대사 문제는 본인이 자백했습니다. 최순실이 했다고.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중간 발표를 특검에서 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베트남 대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베트남 대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본 문제 의원이 보는데 베트남 대사도 역시 최순실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조사가 특검에서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건데 이건 최순실이 관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김인식 이사장이 와 계시는데 본인 연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하십시오. 최순실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 앉으세요. 근데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건데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얀마 가만 계십시오. 미얀마 대사, 베트남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이 모두가 ODA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일을 통해 가지고 이 건을 챙기기로 작정하고 덤비던 사업들입니다. 본인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따지지 못하겠습니다만 베트남 대사는 ODA 지금 사건과 특검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특검에서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특검 연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문제는 장관께서 여기 지금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검이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최소한 우리 장관께서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도 방기한 거 아니냐, 최소한 방기한 거 아니냐, 또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네. 본인이 볼 때 특검 연장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해요. 물리적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따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물론 장관은 나는 결백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특임공관전 문제는 청와대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상황이 이렇게 정도 되면은 알고는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접 최순실처럼 누구 나가라 이렇게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상황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방조 내지는 방임했을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설 의원님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서 또 이 많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와 외교부는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 외교부와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미얀마 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미얀마 대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예 알지도 못하고 베트남 대사가 나올 때 베트남 공관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내놔요? 하라고 해요? 그 저희 외교부는 그게 그동안에 무능합니까? 특임 공관장 제도 관련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그 외교부 순혈주의를 이제 좀 더 피하고 각계 유능한 사람을 이제 구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민간에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재경 씨 같은 경우는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얀마가 민주화가 되고 또 이제 앞으로 무역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관점에서 당시에 아마 민간 인사로서 여러 사람과 같이 추천했던 걸 제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대사, 미얀마 대사, 거기까지 다 오케이 사람 아니에요? 그게 있잖아요. 그 베트남 대사는 1분 더 주시기 베트남 바랍니다. 대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 되면은 이거 뭐 이상하다. 그 ODA 사업을 보시게 되면 전대주 대사가 있었던 기간에는 전대주 ODA 사업은 전대주 대사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건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꾸 그 나중에 이제 오해 사실관계를 따지겠습니다. 예. 뭐 장관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근거는 다 있어요. 아니 뭐 저희도 근거가 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